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중간에 좀 비가 와서 뭐 더위는 살짝 조금 온도는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찜통더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 3주 전쯤인가 이렇게 안양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쪽에 이 계곡을 좀 다녀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또 저는 토요일 날 처가 식구들과 함께 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특히 이제 젊었을 때 보면 바닷가 위주로 여름에 많이 피서도 가고 놀러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애가 생기고 또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다 보니까 좀 덜 북적대고 또 그냥 좀 쉴 수 있는 계곡 같은 데가 훨씬 저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뀌고 변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주말이 아니죠.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본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나스닥이 뭐 순식간에 음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미국은 이러한 지표 하나하나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참 자주 보여주는데 일단 단기간에 지수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경계 매물이 자꾸 출현한다라고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CPI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CPI마저 큰 폭으로 꺾여진다면 뭐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와 테슬라 하락의 하락 마감이나 테슬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잘 버텨준 증시 모습이고 국내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은 부족하지만 지수보단 종목 중심 순환매 장세의 지속 예상이 된다. 일단 미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 3대 지수 강하게 밀었다가 뭐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 지표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그러니까 긴축이 더 매서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마감 이후의 시장을 보면 테슬라의 이 하락과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도 바이오텍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미국 시장도 바이오텍 가격이 올라왔고 또 뭐 은행 섹터, 국내도 금요일날 은행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섹터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연동될 수 있는 시황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섹터, 제약바이오 뭐 정도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일단 금요일 시장부터 보면 여전히 양 지수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갭을 들어가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신용정보가 좀 올라오는 것은 부담되는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대폭 신용정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감내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일단은 증시의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 전부 최근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적으로는 매우 강하고 견조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 증시 또한 특히 미 증시가 여전히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가 꺾였다곤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간밤 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뭐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뭐 울트라 서프라이즈죠. 를 나타내면서 잠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매물 소화를 해주는 모습과 테슬라의 12개 공장 추가 건설 필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추측 등등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하락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스닥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용지표는 어찌되었건 연준으로 하여금 경기 침체를 일축하게 해주고 이번에 발표될 CPI가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야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좋은 점만 우리가 볼 때의 예상이며
만약 CPI 발표 이후 그간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됩니다. 뭐 기업들의 호실적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아니라 낮아진 눈높이에서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 대비 부합했다라는 이유로 가격이 올라왔고요. 여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그로 인한 연준의 긴축 행보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 상승 모멘텀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 증시는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게 CPI 발표 이후 증시의 반응을 저는 잘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코스닥 830포인트, 코스피 2490포인트 명목 상승으로 코스닥 850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피 기준 255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와 그 구간에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 구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자리이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자리에서 물량을 쏟아내 버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리들만 일단 조심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지수는 분명 강하고 시장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외국인 기준의 2차전지, 친환경, 방산, 그리고 일부 자동차 섹터만 집중적인 매수세가 진행될 뿐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수급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주도주와 시장의 테마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테마주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주에 로봇주가 움직였다든지, 예를 들면 뭐 로봇, 그 다음에 이 대만 이슈로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뭐 몇몇 종목군들, 그 다음에 원전, 친환경 등등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잘 세워봐야 되고요. 또 정부 관련된 이 정책 발표가 있었죠. 건설주들의 움직임 등등 해서 이런 쪽으로 테마는 테마, 수급은 수급 나눠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친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 조만친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또 발목을 잡는 일부 의원들이 전부 다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간밤에 상원 표결에서는 51대 50으로 일단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럼 대통령 서명만 남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한 2, 3일 안에 발표가 될 건데, 일단은 더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갭이 크게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자, 원전 현재 기준에서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기준에서 그냥 뭐 눈 딱 감고 살만한 종목은 원전주들 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원전 쪽에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8월 일정이 다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분이고 앞으로 모멘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주 눌렸을 때 꾸준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안에 신고가를 칠 만한 종목과 또 바닥권에서 후발 대장주로 갈 종목을 나눠서 한 2개 정도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2차전지 지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금요일날 추천을 했던 종목이 에코프로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3거래일 동안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 좀 슈팅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으로 좀 봐야 돼서 차트 포지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수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해외 증시를 보면 이게 이제 이때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만들었던 저점들을 쭉 이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심봉을 돌파를 하고 미국 시장은 어찌됐든 고점에서 엔벨로프 0.618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 추세대 상단에 닿았을 때 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추세를 돌파한다 라는 거는요, 추세를 돌파한다 라는 거는 약간의 횡보가 있어야 돼요. 약간의 횡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도 이따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의 횡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돌려줘야 이게 이제 진짜 좀 돌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횡보형 장세가 출현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되고, 자, 국내 코스닥
증시를 보면요, 코스닥을 보면 엔벨로프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0.618까지 올라와서 거의 대부분 올라왔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뭐 대충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하나 쭉 그려보죠.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좀 더 아래로 해야 되나? 대충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려보면 얼추, 네, 얼추 이 윗구간들은 오버슈팅 자리죠. 오버슈팅 자리고, 자, 여기서 추세를 복사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얼추 맞아야 수평이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얼추 복사를 해서 놓고 보면, 네, 얼추 비슷하죠. 언더슈팅 구간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정도 보고, 여기에다가 RSI 지표 하나만 좀 넣어서, 아, 지금 시장이 약간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RSI 지표가 한 7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말은 뭐냐, 테마가 아니라 전체 산업군, 전체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꺾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구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점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열려 있는 게 오버슈팅이 돼버릴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시황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부터 하나하나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할 거 없이 정말로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금융투자 중심에서는 지난번에 공모했던 그 보혜수 해저 물량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출해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꾸준하게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 연기금과 외국인들 매수세 그리고 매수 강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의 힘으로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또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에너지 법안,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이 진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글로벌 1위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이런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지점에서 한 차례 뭐 눌림을 가지고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주고 죽였다가 굉장히 많은 횡보를 보인 이후에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시키면서 시세가 한 차례 나왔고 이때요. 그리고 내려와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뭐 대형주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엄청난 목표 수익률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안정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탄탄한 주도주, 대장주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20%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도 수급이 매우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장주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LG화학. LG화학도 양극재 기업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보다는 저는 에코프로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매물대를 금요일날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눌림짜리 장초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부 위에서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날 매우 강했어요. 이 자리가 돌파된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의 눌림이 참 좋은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단번에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11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했던 구간까지는 좀 올라와 있어서 지금은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한 번 더 이런 수렴을 거친 이후에 1차 파동, 2차 파동, 3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종목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종목이 강했고 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시세를 강하게 줬는데 테슬라의 하락에 의해서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 밀린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눌림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주 강한 종목이고요.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에선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정도만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올라줄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지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고요. 자, 친환경 종목군들 보죠. 한화솔루션. 금요일날 사실 이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우 빠르게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하나솔루션도 장 초반에 밀렸다가 강하게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다가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좀 들어 올렸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죠. 일부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돼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더 강하게 끌어갈지는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이탈이 안 나오는 선에서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략 한 1,700억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하나솔루션 하나, 그 다음 SDN이란 종목도 최근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거의 주도주격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밀려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돌파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자리들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데 호재를 바탕으로 돌파를 한다면 중소형주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친환경. 자, CS 베어링. 금요일날 뭐 저도 에코프로라든지 뭐 몇몇 종목군들 매매는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CS 베어링도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동시효과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서 일단은 뭐 단기에 한 5% 정도 빠르게 수익이 나버려서 그냥 차익 실현을 좀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 가져간 게 조금 아쉽다 느껴지고요. CS 베어링,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어찌 보면은 테마주로는 안 움직였잖아요. 테마주로는 안 움직이는 종목이 이런 고점을 뚫어내면서부터 엄청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강 MNT도 이런 우량 종목군 안에서 그런 시세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월요일날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종목은 시고가를 뚫어내기만 하면 엄청난 시세를 지속적으로 줬던 종목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또 강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가게 시세가 분출되는지 저는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과거 CS 베어링이 있었지만 그냥 상강 MNT와 지금 최근에 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동국 SNC 두 종목 정도 압축해서 볼 생각이고요. 동국 SNC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에 위로 올라가면 8,000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가 않죠. 과거에 뭐 CS 베어링, 뭐 상강 MNT 뭐 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같이 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뭐 상강 MNT는 그래도 좋은데 동국하고 CS 윈드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CS 윈드가. 그래서 이쪽 풍력 섹터가
의외로 좀 잘 버티고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풍력 쪽 종목분들 좀 더 과감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더 빠질 것 같은 흐름에서 주가를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이 부단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풍력 터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두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신재생 에너지, 수소, 차세대 원전, SMR,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 네 가지 사업 자체가 전 세계 트렌드와 너무 맞는 회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산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뭐 21선을 살짝 하회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점을 크게 훼손을 안 하는 선에서 이런 추세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BHI 원전이죠. BHI는 저는 원전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보적이다. 네, 얘가 대장이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도 BHI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진파워도 네, 최근 바닥에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한신기계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 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일진파워입니다. 한신기계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더 이번에 시세를 뿜은 거죠. 이번에 시세를 뿜어서 엄청 크게 올라간 거지만은 예전에 강했던 게 진짜 일진파워도 예전에 엄청 강했던 종목이라 위에서 고가놀이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에 지금 한신기계가 다시 올라가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일진파워 정도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너무나 좋은 흐름이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들이 뭐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 등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네,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박셀바이오 강하게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눌렸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만들어졌던 자리들 언저리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건설 관련해서 GS건설, 좀 사이즈가 큰 건설사 관련해서 이번 주 8월 9일 화요일날 예, 주택공급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한 차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GS건설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은 이제 뭐 범양 원양이라든지 딱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은 것도 좀 애매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좀 강한 친환경 쪽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지금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타점 관련해서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게 뭐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해서 이거는 잘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점 뭐 생각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이 뭐 안 좋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그렇게 해달라 하면 또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